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말년을 손주의 결혼식에서 춤추며 보낼지 아니면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병원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 지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75 전에 갑자기 쓰러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지낼까요? 저는 8,000건이 넘는 환자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총명한 정신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튼튼한 몸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밝히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네, 지금 당장요. 10걸음 앞으로 걸어 보십시오.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을 짚어야 했습니까? 잠깐이라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벽 끝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모르고 계신 겁니다. 석 달 전 한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68살. 이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벼운 피로를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다고요. 엿새 후 그분은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2시간 후에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이 씨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세상이 단 하나의 병실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75 전에 치명적인 건강 붕괴를 경험한 사람들의 87%가 일주일 전까지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호흡곤란도 없었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무시한 작은 징후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약간의 현기증, 조금 차가워진 손, 계단에서 난간이 필요한 것. 그들은 몸에서 보내는 이런 속삭임들을 무시했고, 그러자 그들의 몸은 속삭임을 멈추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더욱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전에 오는 것입니다. 짐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혼자 목욕을 할 수 없는 것, 자식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가족들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제 환자들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걱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붕괴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에 특정하고 측정 가능한 고장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사 붕괴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으면 여러분의 몸은 막을 수 없어 보이는 급격한 악화의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을 조용히 이 붕괴 지점으로 밀어내고 있는 5가지 일상 습관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생각 없이 매일 하는 일들입니다. 의사가 결코 언급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몇 년을 훔쳐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튼튼한 몸으로 90대까지 번성하도록 돕기 위해 제가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보다 더한 운명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정보는 어떤 병원에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90일살이며 지팡이 없이도 여전히 매일 5km를 걷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젊은 연구원이었던 박수민 박사였을 때 저는 제 스승이 68배 나이에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몇 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가 노화를 이해하는 방식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손을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에 올려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까? 오늘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편할 정도로 가득 찬 느낌이 듭니까?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손주들과 함께 9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것과 70살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40년간의 임상 진료를 하면서 서울, 부산, 대구의 병원에서 8,000건이 넘는 환자 파일을 분석한 후 저는 처음 그 패턴을 봤을 때 제 손을 떨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75전에 갑작스러운 건강 붕괴를 경험한 환자들의 92%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정한 대사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혈압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조용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의 세포가 미토콘드리아 수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의 결정적인 교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장들이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약해집니다. 머리가 더 멍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늦을 때까지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증상이 나타난 후가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지금, 오늘, 이번 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세포 에너지 생산이 임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여러분의 장기들이 특정한 순서로 악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다음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어도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세포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 71살이셨죠? 이상한 증상을 느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사를 배불리하고 만족스러웠는데 2시간 후면 기운이 빠지고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은 그냥 예민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밀 검사를 했고 그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세포는 원래 만들어야 할 에너지의 40%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40%요. 세포 공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몸이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5가지 특정한 일상 습관이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를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현대 한국인의 삶에서 너무나 흔하고 정상적이어서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미 그중 3가지는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세포가 생존과 독립성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막는 벽에 벽돌을 하나씩 쌓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제가 매일같이 보는 것인데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단 6개월 만에 세포 에너지 생산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일단 알고 나면 모르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바꿀 것인지 아닌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75전에 쓰러지는 사람들과 95이 넘어서도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서울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 관찰한 후 발견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요인은 제가 휴면 미토콘드리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입니다. 먹은 음식을 장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50살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60에서 70%가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직 거기 있지만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100명의 직원이 있는 공장인데 30명만 출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펌프질을 하려고 합니다. 뇌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산되는 세포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알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에너지 결핍입니다. 2018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70살 여성 환자 최 씨를 진찰했습니다.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앉아서 쉬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계속 잊어버리셨거든요. 3명의 다른 의사들이 이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고 더 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건너뛰는 특정 대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분의 결과는 세포, ATP 생산, 즉 실제 에너지 분자가 최적 수준의 32%였습니다. 32%요. 필요한 전기의 3분의 1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분의 미토콘드리아가 휴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표적 재활성화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6주 안에 초회 씨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3개월 안에 일주일에 사흘씩 손주 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전화해서 어머니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7년 전이었습니다. 초혜 씨는 지금 77살이고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이 미토콘드리아를 휴면 상태로 만들까요? 3가지 특정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한 만성 저등급 염증입니다. 둘째, 특정 전자전달 보조인자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단순히 세포 엔진의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특정 비타민 B와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수면 중 간헐적 저산소증입니다. 이것은 잠자는 동안 산소 수치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며 이것이 밤마다 미토콘드리아를 질식시킵니다. 무서운 점은 이것이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쇠약해집니다. 낮잠이 필요해집니다. 너무 피곤해서 친구 만나는 걸 그만둡니다. 취미를 포기합니다. 세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넘어지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또는 의사들이 급성 치매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뇌가 수년간 에너지 결핍 상태였던 겁니다. 꼭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70% 이상이 휴면 상태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됩니다. 장기들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손상이 몸이 고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축적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연쇄 반응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75전에 떨어지는 절벽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미토콘드리아의 40에서 60%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을 때 이걸 잡아내면 휴면 상태의 것들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봤습니다. 세포, 기계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깨어나기 위한 올바른 신호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세포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세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40년 진료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탈수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매년 수천 명의 한국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탈수라고 말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여름 더위나 운동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치명적인 탈수는 겨울에 일어나고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며 매일 물을 마셔도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작은 공장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을 복구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뇌가 목이 마를 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갈증 신외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탈수 상태에 빠져서 세포가 물을 달라고 비명을 질러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입이 마르지도 않고 갈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심각한 혈액 농축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혈액은 물처럼 흐르지 않고 케첩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 만성 탈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혈액 점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최대 40%까지 농축됩니다. 40%나 말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2배로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절의 쿠션이 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용한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액이 점점, 날마다, 달마다 서서히 농축됩니다. 몸이 천천히 적응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혈전이 떨어져 나갑니다. 뇌졸중입니다. 또는 농축된 혈액이 좁은 관상동맥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심장마비입니다. 그렇게 10초 만에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뀝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0세 이 씨였습니다. 그분이 제 병원에 오셔서 계속되는 피로와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십니까? 그분은 아마 3컵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3컵이라니.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점도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생님, 한 달 안에 큰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목이 마른 적이 없는데 왜 물을 더 마셔야 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갈증 기능이 고장났습니다. 더 이상 느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시간을 정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말입니다. 왜냐고요? 찬물은 몸에 충격을 주고 노인들에게 위험한 심장 리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시간이 지나면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혈류로 가장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다음 하루 종일 2시간마다 물 1컵을 마시세요.
필요하면 휴대폰에 알람을 맞추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위험할 정도로 탈수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3주 안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2달 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점도가 안전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뇌졸중을 피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내일 아침부터 똑같이 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양치질하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세요. 오늘 밤 침대 옆에 보온병을 두세요. 이것이 8시간의 수면 탈수 후에 수분을 보충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세포 에너지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4번째 치명적인 습관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요한 장기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4번째 습관은 잘못된 시간에 과도하게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 15년 동안 건강조언은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라고 말해 왔습니다. 더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수분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률적인 조언이 60세 이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세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섬세한 미네랄 균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75세 전에 쓰러진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82%가 위험할 정도로 희석된 나트륨과 칼륨 수치를 보였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맹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미네랄을 씻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작은 공장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미네랄,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의 정확한 농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사 사이에 맹물을 대량으로 계속 마시면 혈류에 이러한 미네랄이 희석됩니다. 신장이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추려고 과도하게 일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이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보상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조용한 재앙입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이 몇 주 안에 30-40% 떨어집니다. 피곤함을 느끼지만 그냥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심장 박동이 약간 불규칙해지지만 알아채지 못합니다. 뇌가 흐릿해지지만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탓합니다. 그 사이 장기들은 기능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 농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초혜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배운 딸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서 하루에 12잔의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의학적 응급 상황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과도한 물 섭취를 중단시키고 특별한 수분 섭취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3주 만에 그녀의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특정 잔 수만큼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물을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60세 이후의 몸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진짜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세요. 갈증을 느끼는 기능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둘째, 30분 이내에 맹물을 한 잔 이상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혈중 미네랄이 급격히 희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침에 마시는 물에 천연바다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세요. 정말 아주 조금, 거의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만요. 이렇게 하면 혈압을 올리지 않으면서 세포에 필요한 나트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을 실온이나 약간 따뜻하게 마시고 절대 얼음처럼 차갑게 마시지 마세요.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몸이 그것을 드는데 귀중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다섯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깊은 수면 주기를 파괴합니다. 깊은 수면은 세포가 스스로를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적의 양은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약 6잔이며 아침 첫 잔에 아주 조금의 소금을 넣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한 잔을 더 마시되 역시 소량의 소금을 넣으세요. 이 한 가지 습관을 고친 많은 환자들이 2주 안에 극적인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기력이 증가했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세포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미네랄 농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입술을 만져보세요. 물을 계속 마시는데도 항상 건조합니까? 그것은 탈수가 아니라 미네랄 불균형의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세요. 이제 5번째이자 지금 당신의 세포 배터리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할 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흡연이 아닙니다. 음주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저항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요인이 당신의 근육이 90세의 당신을 지탱할지 아니면 70세의 당신을 저버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2년 전 서울에서 제 병원을 열었을 때 환자 기록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90세를 넘어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80대가 되어서도 다리와 몸통에 상당한 근육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더 많이 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걷기는 좋습니다. 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50세 이후 시작되는 치명적인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잘 지낸 환자들은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항에 맞서 밀고 당기고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육을 힘에 맞서 사용하는 것을 멈출 때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약 8%의 근육량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진짜 공포를 숨기고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손실이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근육을 너무 빨리 잃어서 단 18개월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는 병기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18개월 만에 독립적에서 의존적으로.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이 이제 마침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신진대사의 용광로입니다. 포도당 처리 시스템입니다. 아플 때를 위한 단백질 비축량입니다. 근육을 잃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엉덩이와 발목의 작은 안정화 근육이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균형이 악화됩니다. 골밀도는 근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74세의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이 씨였습니다. 3개월 동안 2번 넘어진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엉덩이가 부러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매일 40분씩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리 힘을 측정했을 때 팔을 사용하지 않고는 의자에서 거의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걷기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줄어들었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유지했지만 근육 손실을 막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하라고 한 것,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저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육이 10번 반복한 후 피로를 느낄 만큼 충분히 무거운 것을 밀거나 당겨야 합니다. 이것이 몸의 에너지를 위해 근육을 녹이는 대신 근육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이 씨의 경우 우리는 매우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가 10번 일어서기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3번째 반복할 때쯤 허벅지가 타는 듯 했습니다. 그 타는 느낌이 신호입니다. 그런 다음
물병 2개를 들고 허리에서 어깨까지 10번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가지 운동, 총 3분 8주 만에 이 씨는 넘어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6개월 만에 식료품을 들고 아파트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79세인데 최근에 70세 때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이런 저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사용하세요. 물병을 사용하세요. 쌀 포대를 사용하세요. 특정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이 뇌에 이 근육을 유지하라. 아직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낼 만큼 충분히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당신의 독립성에는 만료일이 있으며 그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이자 아마도 이 세포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은 여러분 중 90%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신진대사 교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방어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저와 논쟁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 가지 패턴이 흡연이나 고혈압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제 환자들을 조기에 사망하게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성적인 얕은 호흡과 앞으로 쏠린 머리 자세의 결합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세포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산소 공급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의 깊고 효율적인 산소 교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앉아서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고 머리가 화면이나 신문을 향해 튀어나와 있을 때 여러분은 횡격막을 최대 40%까지 압박하게 됩니다. 40%입니다. 폐가 완전히 확장될 수 없습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상부 가슴에만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연쇄적인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여러분의 세포는 반쯤 굶주린 산소 상태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은 과도한 대사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깊은 호흡에 의존하여 체액을 펌프질하는 림프계가 정체되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셋째, 혈액이 약간 더 산성화되어 신체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뼈에서 알칼리성 미네랄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산소 공급의 20%를 사용하는 뇌가 천천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 문제, 혼란, 모두가 정상적인 노화라고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온초의 여사라는 73세 환자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피로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혈압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혈당은 조절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2번 쉬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료실에 앉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작고 얕은 숨을 쉬고 있었는데 분당 약 12회 정도 모두 상부 가슴에서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고 평소처럼 숨을 쉬어보라고 했습니다. 가슴 위의 손은 움직였습니다. 배 위에 손은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횡격막은 수십 년간의 얕은 호흡으로 본질적으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운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매시간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곧게 앉아서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살짝 당기십시오. 양손을 아래 갈비뼈에 올려놓으십시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팽창하면서 손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2초간 참으십시오. 입으로 천천히 6초 동안 숨을 내쉬면서 모든 것이 수축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을 5번 반복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깊은 호흡 5번, 깨어있는 매 시간마다.
최 여사는 8주 후에 제 병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어오셨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제게 말하기를 그녀가 다시 완전한 식사를 요리하고 작은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도 없었습니다. 보충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호흡하고 적절한 자세로 앉은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산소 공급을 결정합니다. 산소 공급이 세포 에너지 생산을 결정합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이 여러분이 75세 이전에 건강하게 살지 아니면 무너질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곧게 앉으십시오. 어깨를 뒤로 젖히십시오. 귀가 어깨 위에 일직선이 되도록 턱을 살짝 당기십시오. 한 손을 배에 올려놓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이 앞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만약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횡격막은 제대로 작동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이 그것을 재훈련시킬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얕게 호흡하는 매 시간은 세포가 굶주리는 또 하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매일은 신진대사를 교살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숨을 헐떡이지 않고는 방을 가로질러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뇌의 안개가 영구적인 인지 저하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호흡과 자세를 고치십시오. 지금 당장,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다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법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깊은 호흡 5번, 매 시간마다. 어깨를 뒤로, 머리를 일직선으로 앉을 때마다. 이 2가지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세포에 절실히 갈망해온 산소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5가지 단계는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완전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장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기 전 이른 아침에 따뜻한 물, 3끼 식사에 걸쳐 분산된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재설정하는 15분 호흡 루틴, 세포 에너지 생산을 독살하는 3가지 음식의 제거, 그리고 수면 중에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저녁 마그네슘 의식.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음 월요일, 명절 이후, 손주 생일 이후, 4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연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 손상은 편리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로토콜을 미루는 매일 또 다른 1000개의 세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즉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약간의 천일염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뜨겁지 않게, 차갑지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이 세포 기질의 재수화를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한 잔 더 마시십시오. 여러분은 시스템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에게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부엌으로 가십시오. 냉장고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논의한 3가지 적, 과도한 나트륨 제품, 산화된 오일, 혈당을 급증시키는 단순 탄수화물이 보인다면 제거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필요하다면 나눠주시되 집에서 치우십시오. 동시에 독살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74살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 중 일부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회의적이고 지쳐있고 자신의 몸이 그저 달아 없어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분은 이 5가지 단계를 90일 동안 절대적인 일관성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제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세포 에너지 수치는 62%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의 부인께서는 그분이 4층 아파트까지 쉬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원에서 손자와 함께 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어떤 날은 60g 대신 50g의 단백질만 섭취하셨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너무 지쳐서 호흡 운동을 15분 대신 10분으로 줄이셨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포기할 권한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몸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답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바로 그 일상으로요. 아니면 오늘이 여러분의 건강 궤적이 바뀌는 날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정보, 방법, 입증된 시스템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십시오. 피로를 호소하는 여러분의 여동생, 당뇨 전 단계인 친구, 쇠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배우자에게요. 한 번의 간단한 행동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저는 오늘 제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말을 써주십시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만드십시오. 의도를 선언하면 실천 가능성이 4배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아직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3일 환자를 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드린 모든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 노화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힘과 함께, 명료함과 함께, 독립성과 함께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포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5가지 일상 습관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행 계획이 궁금합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건강 비결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더 건강하고 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